이번에도 충격과 함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을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벌어진 지하철 수리공 김군 사건 기억을 하시죠?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3층 빌라의 외벽을 타고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수리기사가 추락해서 숨진 겁니다. 실적 압박에 쫓겨서 안전장구도 없이 수리 작업을 그저 맨몸으로 하다가 발생했던 점에서 다시 한번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고 진남진 씨와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사분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해보죠. 동료 기사 양형권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형권 씨 나와 계십니까? 네, 돌아가신 진남진 씨와는 얼마 동안이나 같이 일을 하셨어요? 5년 이상 같이 일을 5년 했습니다. 이상. 네, 아이고, 그럼 지금 동료분들 마음이 어떠실까 싶네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남일 같지 않고요. 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참담하고 참담하고. 고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사고를 당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 같은 에어컨 수리업을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 그분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동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분 돌아가신 뒤에 그 가방 안에서 도시락이 발견됐다 해서 더 애잔하게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혹시 그 사고 벌어지기 전엔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 같은 거 기억나세요? 머리에 맴도는? 마지막으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을 했고요. 건물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새 바쁘니 몸 건강 신경 쓰고 예. 그런 식의 약간의 그 업무량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습니다. 요즘 일 많으냐. 네. 서로 몸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네네. 그 인사말이 무색하게 이런 사고를 바로 당하신 건데 사고가 발생한 23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고 진남진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신 거죠? 저도 그 현장 가서 보긴 했지만 그 3층 높이의 빌라인데 그 실외기가 설치가 돼 있는 고정 부위가 베란다 샷입니다. 예. 그 샷이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설치가 돼 있었었고요. 제품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 몸의 반 이상이 밖으로 나가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몸을 반 이상을 바깥으로 확 구부려야지만 그 실외기에 수리할 부분이 닿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가봐서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베란다 부분의 어떤 샤시 부분 자체도 예. 너무 허술하게 약하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네, 실외기도 떨어지고 그렇군요. 샤시도 다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몸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가지고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실내와 묶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 현장을 저도 이렇게 가서 봤지만 그 안전장비를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고정을 할 수 있는 부위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문의 문고리라든지 어딘가라도 연결을 좀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가 안전장비가 그렇게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안전장비라고 해서 대단한 안전장비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네. 그렇죠. 양형권 씨도 지금 한 6, 7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찔한 곳에서 아차 하면 내가 무게중심 잃겠구나 하는 곳에서 업무하신 적이 덜어 있으십니까? 누구나 경험은 다 했었을 것이고요. 조그마한 어떤 추락이나 이런 부분도 다 있었을 것이고요. 추락 안 해본 기사가 없을 거다? 네네. 양형권 씨는 어떤 일이 기억나세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4층, 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처럼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에서 작업을 하다가요. 몸이 한 80% 정도 밖에 외부로 나간 상태에서 두 발을 벽에다 지탱을 하고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지탱했던 그 벽돌 부분이 삭아서 떨어지면서 발목이 약간 꺾이는
그런 상황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안전장비 자체도 뭐 그렇게 충분치 않고 단단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나마 있는 안전장비도 착용을 제대로 하고 어디다가 고정할 곳이 없나 단단한 곳 찾아가지고 하고 뭐 이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시다면서요. 실적에 쫓겨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고장난 게 다 다를 텐데 집집마다 시간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1시간 안에는 그 집에서 모든 걸 맞춰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분 안에 맞춰야 되고요. 나머지 10분은 그 다음 집 고객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했을 때가 딱 1시간입니다. 아니 그러면 1시간이 넘는 정도의 심각한 고장이 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저녁에 퇴근을 할 시점에 퇴근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집에 재방문을 해서 마무리 추가 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8시 저녁 8시 9시까지 해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또 근무하는 게 태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예약을 미리 하라 그러죠.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 배정이 돼 있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다음 예약한 손님한테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집의 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래도 미처 못 맞출 경우에는 퇴근하고 다시 들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일단 다음 손님한테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고객님께서 회사 이제 접수 받는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걸로 전화하셔서 독촉을 합니다. 항의를 하겠죠. 네, 왜 안 오냐.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 전화를 갖고서 실적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독촉 전화 왜 오게 하냐. 자, 그런 독촉 전화가 온다든지 혹은 고객이 서비스 불만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제재를 받으세요? 우선은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메시지가 계속 날라오고요. 뭐라고 날라옵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서라든가 그런 거를 또 써서 제출하고 퇴근하라라는 식으로의 그런 문자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참 그야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수리를 하러 다니시면 월급은 좀 넉넉히 가져가세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들은 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도 계십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저희는 그 시간까지도 현장에서 고객님 댁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시급한 거.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발 대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정부나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안타깝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발 좀 깊이 짚어주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달라,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단 말씀이세요. 오늘 동료가 그렇게 떠난 뒤에 좀 마음 무겁고 입 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진남진 씨의 동료 양형권 씨였습니다.